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트라우마와 상실감이 주는 그런 증상, 또 어떤 그런 불편한 느낌에서 어떻게 조금 더 편안하고 좀 활력 있는 삶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트라우마를 겪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 누구나 이제 살면서, 최소한 몇 번 정도는 좀 트라우마, 또는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좀 불쾌하고 충격적인 일을 몇 번은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트라우마와 상실감, 이런 부분에서 보다 좀 자유로워지고, 그런 경험을 오히려 나의 어떤 인격적인 성장의 밑거름으로 또 전환을 할 수 있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본인이 트라우마를 조금 효과적으로 좀 이겨내고 그런 기억을 털어낸 좋은 본인의 노하우나 팁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을 통해서 그런 좋은 또 정보와 지식을 나눠주시면 저도 여러분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트라우마. 이제 그리스어로 그 어원이 이제 상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처가 난다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상처는 이제 단순히 이렇게 뭐 이렇게 긁히고 뭐 이렇게 스크래치 나는 정도의 상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긴 창에 그 찔려서 완전히 이게 꿰뚫어지는 정도. 그 정도의 이제 깊은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주는 어떤 후유증, 또 증상들은 굉장히 좀 오래가는 경우도 많고 또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플래시백 현상, 그냥 자꾸 이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때의 장면이나 불쾌했던 감정이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그죠? 막 떠오르는 거, 그리고 뭐 몸과 마음이 이렇게 항상 예민해져 있는 상태, 그죠? 막 흥분돼 있는 상태, 화가 나 있는 상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뭔가 좀 불쾌한 감정이나 기분 같은 게 막 침투해 오는 경우도 있죠. 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크게 두 가지 그 이제 크게 두 가지 생각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별로 이렇게 안전하지 않다. 그죠?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런 세상에서 내 삶을 잘 매니지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무기력한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위험하고 세상이 막 그냥 믿을 사람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항상 불안하고 이제 막 세상이 안 좋게 보이고 나는 무기력해 보이고 그러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삶도 재미가 없고 막 상실감이 계속 들고 기쁨이 이제 없게 되겠죠. 기쁨을 느끼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막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트라우마에서만 끝나고 그 증상을 느끼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해결이 안 된 채로 가면 그 동반되는 정신질환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가 뭐 공황장애, 뭐 강박증, 뭐 불안장애, 뭐 아니면 이제 요즘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랄까 이제 거식증 뭐 그런 이제 이팅 디스오더 같은 것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트라우마를 겪으면 최대한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치료를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몸과 마음을 좀 이렇게 뭐랄까 재정비하면서 힘을 얻어가는 그런 기회가 제일 좀 주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음, 어, 주디스 헐먼 이제 그 이제 유명한 트라우마 전문가예요. 그분이 제시한 트라우마 치료 모델은 이제 크게 세 단계로 구분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트라우마 그 생존자는 일단 지금은 자기가 안전하다, 모든 게 끝났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런 트라우마 그 사건
그런 경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 주변 사람들도 그런 그 피해자에 대해서 충분한 애도와 이해를 보여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트라우마 피해자는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고 또 주변 사람들 또 그 커뮤니티에 다시 연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는 이 모델이 굉장히 좀 효과적이고 좀 타당한 모델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이런 과정을 본인이 한번 거쳐왔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사건이 있으시다면 나는 지금은 안전한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나는 내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좀 애도받고 이해받고 공감받고 격려받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 내가 얼마나 내 자신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내 몸과 마음 또 나의 과거와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이 커뮤니티에 얼마나 내가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리시고 제가 오늘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다. 트라우마가 오래돼서 막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예전하고 삶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고 그 피해의식도 들고 화도 나고 또 불안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나를 뭐 이해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잘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약간 자신감이 없어질 때도 있고 막 내 자신이 좀 초라해 보이고 희망에 대해서도 막 의심이 들고 동기부여도 안 되는 것 같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일단 저는 좀 여러분께서 당장은 쉽지 않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를 듣고 나서 한번 좀 찬찬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좀 직면하면서 자신감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찬찬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희망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네. 자,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사람들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1950년대부터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토크 세라피, 그러니까 말하는 거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치유에 힘이 있는지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증명됐죠. 연구에 의해서.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지금 트라우마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최대한 빨리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를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또 그런 비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할수록 좋은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야기를 만약에 이제 그냥 이야기를 안 한 채로 있는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 사건이 저는 그냥 이제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분한 채로 되잖아요. 트라우마를 겪으면 그러니까 화나고 막 충격받고 혼란스럽고 이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랄까 좀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런 해석이라든가 좀 뭐랄까 자기만의 좀 뭐랄까 가치관을 올바로 좀 세워간다든가 세상을 이해하는 그 관점을 좀 제대로 좀 형성한다든가 이런 게 좀 쉽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렸을 때 성추행을 당한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 그런 게 많죠. 이걸 이제 만약에 이제 빨리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좀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고 보호를 받으면 제일 좋은데 이야기를 만약에 안 하면 이제 그런 감정 상태에서 그 인포메이션이 그냥 자기 마음속에 인코딩이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인코딩이 되니까 이게 좀 올바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소녀가 성추행을 당했단 말이에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한테. 근데 이제
말을 제대로 안 하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 안타깝게.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 가해자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이런 과정 거치지 않으면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자기 감정이 흥분되고 불안한 상태에서 막 그냥 극도의 막 스트레스 속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막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코딩이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빨리 주변에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빨리 이야기를 하고 지지받고 위로받는 거.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설령 이제 빨리 이야기를 못했어도 지금이라도 하시면 좋아요. 자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서포트 그룹을 차려서 그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자주 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자주 할수록.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분은 저를 포함해서 저는 그분은 이제 알고 지낸 지가 거의 한 이제 5년 정도 됐는데 어떤 모임이나 어느 공식 석상 이런 데 가면은 그 얘기를 막 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그게 약간 이렇게 의아했어요. 아, 이렇게 뭐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뭐 그런 이야기를 막 하지?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이해가 돼요. 아, 저분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점점 자주 계속 이야기할수록 이제 그게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충격 같은 게 잘게 쪼개져서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되죠. 충격이.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을 나 스스로도 이제 점점 받아들이면서 나를 스스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그죠? 파워가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트라우마 같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주변에 서포트 그룹을 차려서 자주 이야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비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만나셔야 되고 그런 걸 좀 사전에 얘기를 하셔야겠죠. 예. 자,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CPT라는 이제 세라피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Cognitive Processing Therapy라고 해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하고는 약간 다른 거예요. 인지행동 치료는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그래서 줄여서 CBT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CPT는 CBT보다 약간 늦게 나온 이제 세라피인데 Cognitive Processing Therapy. 그래서 이제 둘의 차이는 뭐냐면 인지행동 치료는 이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적인 왜곡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왜곡을 다루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나는 사람들이 내 바디 이미지, 그죠? 바디 이미지를 별로 안 좋게 볼 거라고 생각한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인지 왜곡을 주로 다루는데 CPT는 현재의 그런 왜곡에 대해서 그 과거에부터 그 트라우마가 생겼던 과거의 시점부터 그런 그 과정들을 쭉 훑어요. 그리고 굉장히 매 세션이 이제 매뉴얼이라든가 이제 어떤 그런 머티리얼 같은 거, 핸드아웃 같은 거, 페이퍼를 막 숙제 같은 것도 많이 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구조화되어 있는 스트럭처럴도 된 그런 세라피예요. 근데 이제 트라우마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데 그 부분은 이제 CPT는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을 별도로 내서 한번 다뤄볼게요. 근데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골자만 잠깐 얘기해보면 거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이 사람이 트라우마 때문에 트라우마 전후로 나눠서 변화가 있죠. 그죠? 뭐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거에 착안해서 그 트라우마 시점을 스톡 포인트라고 그래요. 스톡 포인트. 거기 그냥 갇혀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톡 포인트 이후에 생긴 이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왜곡 현상, 잘못된 그 세상에 대한 가정, 뭐 아니면 믿음 이런 거를 다 이제 전반적으로 다 훑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5가지 영역에서 그런 작업을 해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안전. 세상을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그 트라우마 사건 전과 후로 나눠서.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 트러스트. 얼마나 내 자신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남들을 신뢰하는지, 세상을 신뢰하는지 이런 부분을 살피고, 세 번째는 이제 파워와 컨트롤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제 힘이 있는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파워를 갖고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런 자신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루고, 네 번째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에 대해서 다루고, 얼마나 자존감이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근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과 또 사람들과 친근함을 느끼는지, 여전히 그런 것들. 하여튼 이 5가지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지금 잠깐 이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트라우마 전과 그 이후인 지금 나는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생각들은 얼마나 타당한지, 그리고 신뢰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믿는지, 사람들을 믿는지, 세상을 믿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파워 앤 컨트롤. 나는 얼마나 지금 내 자신이 힘을 갖고 어떤 일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 나의 자존감은 어떤지, 그리고 얼마나 세상에서 친근함을 느끼는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트라우마 치료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감정을 중시 여겨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인지적이고 심리적인 것만 다루는 것보다는, 사람이 원래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A라는 사건이 만약에 있었다면, A라는 사건이 강하게 남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 감정이 굉장히 크게 출렁거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A라는 감정이 그때 느꼈던, 예를 들어서 B라는 감정과 결착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감정을 조금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내 자신이 스스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뭐 사람들한테 애도받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때 A라는 사건을 B라는 감정이 아니라 좀 다른 감정, 뭐 C, 뭐 D, 뭐 이런 새로운 감정으로 이해하면, 바라보면 그 사건을 조금 이제 다르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좀 더 힘을 갖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한번 트라우마 치료에 있어서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제 감정을 그렇다고 뭐 억지로 뭐 바꾸거나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은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부정적인 거라도, 뭐 화가 난다거나 슬픈 거라든가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를 좀 오히려 초대하세요. 그러니까 억누르지만 하지 마시고. 근데 근데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은 좋고, 그런 건 건강한 건데, 오히려 그러니까 좀 허구된 감정에 대해서 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많이 난다. 근데 그게 진짜 화가 맞는 건지,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더 큰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그냥 화로 위장한 건 아닌지, 예를 들어서 수치스러움이라든가 슬픔 이런 거를 그냥 화로 그냥 해석하는 건 아닌지, 그런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어쨌든 자기 감정에 대해서 좀 충실하시고, 자기 감정을 잘 좀 순화할 수 있는 방법,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상실감이죠. 상실감을 좀 다뤄야 될 거예요. 근데 왜냐면 트라우마를 겪고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좀 오래 가는 경우에, 뭐 트라우마를 겪고서 만약에 이제 그거랑 더불어서 공황장애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막 회사를 뭐 그만두게 되고, 막 우울증이 생기고 이런 경우라면, 그런 채로 막 몇 년이 지나버리면 굉장히 상실감이 크죠. 피해의식도 생기고, 그냥 막 자신감도 없어지고, 막 과거의 내 모습을 막 그리워하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내담자분들과 몇 명 이제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다 대부분의 경우 과거의 여러분이 지금 그리워하는 자기의 모습, 뭐 자기의 그 당시에 건강했던 뭐 열정이라든가 꿈, 그죠? 뭐 비전, 삶의 목표, 또 아니면 이제 나의 뭐 철학, 됨됨이,
그리고 나의 어떤 뭐랄까 나의 모습, 바디 이미지도 포함해서 신체적인 그런 특징 포함해서 조금은 변한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은 과거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10년 전에 트라우마를 겪어서 지금 막 삶이 많이 변했다. 그리고 막 회사도 퇴사를 했고 지금 이제 막 불안정한 상황이고 막 몸도 좀 변한 것 같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막 이렇다면 당연히 상실감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이 사진을 보면서 한번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인데 포도죠, 포도. 예, 저도 참 포도 좋아하는데요. 자, 이 포도를 보시고 포도가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경험하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나의 모습, 나의 생각들, 감정들, 또 하루 일상, 지금하고 그렇게 많이 다른가요? 네. 그때의 꿈과 비전, 또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 또 그들과의 관계, 또 나의 지금 모습, 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일상생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나의 소박한 나의 꿈,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의 그런 것들과 지금의 나의 그런 것들. 아마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그때 여러분이 가졌던 꿈과 또 마음가짐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바디 이미지, 성품, 또 사람들과의 추억, 또 여러분이 즐기는 그런 것들, 취미거리, 이런 거는 지금의 그런 것들과 많이 연결돼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모양이 같진 않아도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 연결됨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인생은 여전히 내 인생이고 나는 여전히 나인 거죠. 예. 나의 꿈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때 꿈이 비록 조금 삶이 달라지고 했지만 이런 경험들이 또 잘 극복하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말들이 오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것저것 좀 책들을 보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냥 간단히 나눠봤습니다. 항상 저의 채널을 방문해 주시고 또 잘 봐주시고 또 격려의 댓글과 이메일 보내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